지난 한 주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뉴스 전해주실까요? 네,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취임한 지 35일 만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네. 임명될 때부터 2달 동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슈는 블랙홀처럼 정말 다른 이슈들을 다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던 조국 장관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퇴했습니다. 네. 사태가 다소 급작스러웠는데요. 네. 청와대는 그래도 이 사태가 조국 장관 본인의 선택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퇴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더 이상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 네. 이런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사퇴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 그리고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네. 이런 보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그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관련 보도들이 많았습니다만 조선일보 보도 보시면 여론 악화, 총선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청와대가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 3개를 주고 퇴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사태로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언론에서는 조국 금단 현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조국 여진이란 이런 말도 네. 하던데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등에 업고 지지율 만회를 노력할 것이고, 또 야당은 반조국 공세를 펼치면서 호재 아닌 호재를 맞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문, 반정부 공세를 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2차 조국 대전이 예고돼 있군요.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려 역대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얼어붙은 경기 불씨를 살리려고 장작을 더 넣은 건데 효과가 있을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연 1.75%에서 1.5%로 기준금리를 내린 지 석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25%로 2017년 1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7월 달에 한 차례 인하로는 좀 경기 부양에 역부족했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다음 달에 한 번,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인데 일단 다음 달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네. 내년 초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은 덜겠지만 부동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과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와 다르게 네. 좀 붐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릴 부작용을 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 집권당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내는 것 같은데 네. 걱정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악성 댓글, 악플 문화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그룹 FX의 전 멤버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외력이나 외압 같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또다시 악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네. 설리 씨 경우도 악플이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그 설리 씨 집에서 날짜는 적히지 않았지만 여러 심경을 적은 글이 발견이 됐고 그 제일 마지막에 유서 형식의 긴 메모가 있는데 네. 거기에 힘들다, 괴롭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직접적으로 악플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네. 이 악플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설리 씨는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 그 루머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2014년에 활동을 중단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최근까지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또 외신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설리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그 온라인상의 댓글 문화 그리고 언어 폭력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악플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소수의 악플러에 국한된 문제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악플은 안 좋죠. 그 무풀보다 악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악성 댓글을 바탕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고 이런 것들을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언론 또한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악플 문제와 관련해 배휘덕 변호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그렇지만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그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사례는 연예인들 사례가 종종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 사례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SNS를 통해서 네. 자기의 하루 일상이나 아니면 의견을 이제 그 게시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좀 종종 합니다. 네. 온라인 게임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과 사이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 게임을 하는 중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명예훼손적인 발언 그런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형사 고소나 네.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뭐 글을 남기거나 하면 이게 모욕죄나 흔히 명예훼손죄 이 정도 보통 떠올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성립하는지도 사실은 좀 모호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제 70조에서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네.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뭐 징역형을 산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명예훼손죄로 이제 뭐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물론 악의적인 경우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상대방과의 다른 뭐 법률적인 분쟁이나 네. 아니면 다른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뭐 말을 한다든가 글을 쓰다든가 네.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처벌의 수위가 조금 높아져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도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네.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도한 처벌만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통신법의 하위 규정, 일부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을 정말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입법으로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거나 입법안을 만들어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에도 이게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네.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을 달거나 이제 뭐
모욕적인 그런 댓글을 달거나 그런 게 참으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됐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2007년도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네. 뭐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게시할 때 이제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네. 소위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죠. 예, 그걸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입 당시부터 이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문제가 돼서 2012년경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위헌 판결을 받고 그 이후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제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댓글이나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을 과도하게 침해할 때는 실제적으로 정부에 의한 통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자유로운 의사 형성의 장을 저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을 이제 실효성 있게 낮출 수 있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인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속칭 뭐 페이스북이나 네. 트위터 같은 외국 SNS 사업자가 있거든요. 네. 외국 SNS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티즌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이용해야 되는 국내 사업체보다 네. 오히려 외국 사업체를 당연히 이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또 이제 간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사업자와 이제 외국 사업자의 차별 문제가 네.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뭐 대책을 세우거나 대응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실무상으로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제 엄청 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사실상 처벌되는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네.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제 일반 네티즌들도 내가 이런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네.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런 경각심을 일단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처벌의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SNS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제 소비하는 계층이 보통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네.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은 뭐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이게 추후에 뭐 범죄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큰 일이 된다는 걸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먼저 지자체나 정부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악성 댓글을 달지 않고 예, 선풀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네. 예, 지속적인 이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학교에서 이런 소양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사회 전체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그렇고 심리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법적인 분들이 다 같이 토론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